1990년대부터 2000년대는 세리에A의 전성기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와 선수들의 실력 그리고 연봉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UEFA 리그 랭킹에서 13년을 1위로 지내는 등 황금기였죠. 여기에 영국 리그는 헤이젤 참사로 침체에 빠지며 세리에A 전성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세리에A 전성기의 정점이었던 70주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리에A 상위 7개 팀을 가리키는데요.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라찌오, AS 로마, 피오렌티나, 파르마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70주의 전성기는 자본의 유입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유치와 이 시기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이 맞물리며 많은 자본이 세리에A로 모여들었고 자본의 유입은 스타 선수들의 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챔스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세리에A에서 우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실제 UEFA컵에서 11시즌 동안 세리에 A팀이 14번 결승에 올라 8번 우승을 차지했고 챔스에서는 10시즌 동안 9번 결승에 올라 4번 우승을 할 정도로 세리에A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70주 팀의 선수들은 이때의 추억을 가지신 분들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유벤투스에는 델피에로, 인자기, 지단, 다비즈, 잠브로타가 있었습니다. 이 중 다비즈는 우리와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만나기도 했죠. 그는 거친 몸싸움과 태클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싸움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실제 98 프랑스 월드컵 호나우두를 쫓아가 공을 컷해낸 것을 보면 그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시그니처인 고글은 그의 녹내장으로 끼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왼쪽 눈에 녹내장의 발병에 실명의 위험이 있었지만 수술을 통해 극복하고 이후 FIFA의 허가를 받아 경기 중에 특수 보호 고글을 끼게 되죠. 이후 고글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AC 밀란에는 셰브첸코, 말디니, 비어호프, 코스타 크루타가 있었습니다. 말디니는 우리와 월드컵에서 붙은 적이 있었던 익숙한 선수죠. 이천수가 말디니의 머리를 걷어차는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말디니가 내한했을 때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죠. 인테르에는 호나우두, 비에리, 사네티가 있었습니다. 사네티는 95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 인테르에서 뛴 레전드입니다.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인테르의 주장직을 맡으며 팀을 지켰고 2010년에는 무리뉴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경험하죠. 현재는 인테르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여전히 클럽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크레스포, 베론, 네드베드, 네스타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네스타는 선천적으로 안 좋은 등 부위 건강과 치료를 위해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라치오 입단 후 수비수로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93년부터 9년간 라치오에 있으며 9900 시즌 라치오의 세리에A 우승에 절대적 공헌을 하죠. 라치오는 이때 들어올린 스쿠데토가 현재까지 마지막 스쿠데토입니다. 그는 클럽에 남고 싶었으나 팀의 부실 경영으로 후에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죠. 파르마인 칸나바로, 튀랑, 부폰이 있었습니다. 칸나바로는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위치 선점과 점프력으로 제공권의 약점을 보완하던 수비수였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센터백 반열에 오르게 되죠. 파르마에선 영혼의 파트너 튀랑과 호흡을 맞추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98-99 시즌 팀의 UEFA컵 트로피까지 안겨주죠. 칸나바로가 없었다면 파르마가 70주에 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일본의 간판 선수 나카타도 파르마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는 01-02 시즌 유벤투스와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에서 골을 넣는 등 맹활약하며 파르마의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피오렌티나에는 후이 코스타, 키에사, 바티스투타가 있었습니다. 바티스투타는 피오렌티나에서 11경기 연속골을 넣은 맹활약하고 피파 올해의 선수 3위를 기록하죠. 하지만 팀의 재정 문제로 바티스투타는 AS 로마로 이적 후 피오렌티나와 벌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버리죠. 친정팀에 골을 넣은 바티스투타는 멍하니 앉아서 눈물을 보입니다. 이날 한 신문은 그라운드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는 찬사를 남기며 두고두고 회자되게 됩니다. 로마에는 토티, 카푸, 에메르손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선 토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는 유스 때부터 2017년 은퇴 때까지 선수 경력 전체를 AS 로마에 바친 원클럽맨입니다. 13살 때 토티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AC 밀란이었으나 그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88년 로마 유스팀에 입단합니다. 이후 B클럽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있었으나 거절하고 로마에서 세리에A 통산 250골을 기록하죠. 2000년대 들어 로마는 리그 준우승만 9번을 하는 결과를 낳는데 그때 레알에서 자신의 등번호가 담긴 레알 유니폼과 페레즈 회장의 친필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에 남았고 지금도 레알로 이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었던 세리에A와 70주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급격히 몰락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없었던 세리에A는 성적이 떨어지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경기장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리그가 성장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 각 팀은 주축 선수를 팔아가며 재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파르마는 파산에 손꼽아두며 세리에 D로 강등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칼치오폴리 스캔들입니다. 2006년 특정팀이 권력을 활용해 심판 배정에 압력을 넣고 여론 조작을 했으며 각종 불법 로비를 자행한 사건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사건 당사자인 유벤투스 단장과 AC 밀란, 피오렌티나, 라치오 등의 수뇌부 인사들이 입건되었고 유벤투스는 리그 우승을 박탈당하고 세리에 B로 강등되었죠. 이 사건은 리그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만들며 세리에A가 침체기에 빠지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까지 세리에A는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며 징계를 받는 등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세리에A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지금의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그 시절 우리가 추억하는 세리A 7공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